뉴라이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건 보수 내에서도 부정적으로 쓸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실패 그냥 주범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소한 그 주범들을 지금 데리고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면 뉴라이트가 이런 폐단이 있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을 됐다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난 모른다 그러면은 난 진짜 빠가사라는 얘기예요. 그만 진짜 뉴라이트라고 막 선언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뭡니까 뭐 국정 아니 대통령 실장전 정진석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 포기 선언 같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를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가 그 친일 외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이 친일 외교라는 게 뉴라이트식의 근현대사의 인식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근현대사의 인식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외교에서는 일본에게는 받을 거 받고 요구할 거 요구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갖다 퍼주잖아요. 이거는 뉴라이트 이념과는 별개의 하나의 이제 매국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모른다는 얘기, 저렇게 한다면. 김태효가 다 알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태효가 과연 정말 뉴라이트적인 발상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냐? 저는 그건 나중에 오히려 핑계가 될 수 있고, 김태효는 다 아는 일본 장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연구를 한 사람이면은 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소련 연구자가 있다, 미국에서. 그 소련 사람들이 다 그때 스파이가 들어가서 다 포섭하고 하잖아요. 그 당연히 김태효는 일본의 포섭 대상이었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일 정책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본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결정권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네? 그 정부 내에서도 기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모든 게 그런데 잘못된 거. 김태효를 결정권자 놔두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일본에게 수많은 로비를 받고 있을 사람들인데 근현대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본하고 유착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오늘 일본이 대놓고 독도 훈련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아버렸는데 독도 문제를 일정 정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내가 뭐 둘이가 뭐 챙겨주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국제적으로. 그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걸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김태효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머리 끝에 올라가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는 뉴라이트적인 이 사고 치는 걸 떠나서 나라를 김태효가 팔아먹고 있어도 대통령은 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은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같은 친일 굴욕 외교는 있을 수 없는 안 되죠. 안 돼. 아니 실제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구하는 그 학자 그룹이 여러 명 있는데 네. 물론 좀 다수는 좀 이제 윤석열에 줄 서서 하지만은 그래도 몇 명은 이거 식민지 근대라는 거 다르다, 지금 윤석열 하는 행태는. 외교는 무조건 주고받고 하는 건데 왜 받다 퍼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거는. 야, 또 하나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거짓말이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지금 다 잘 풀리고 있고 조금 뭐 장바구니가 뭐 이 정도인데 그러나 뭐 봐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 풀릴지. 이거는 국민들의 감정은 고사하고 실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지금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뭐 딱 통계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 뭐 옛날 같은 예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그래도 뭐 4% 5% 나올 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나와서 체감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객관적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치가 이미 바닥을 쳤는데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무슨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고, 그렇죠? 아니 자기가 그래서 원전 수출을 통해서 대박이 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들리던데요. 그래서 글쎄요, 뭐 구체적인 데이터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음 분기 무슨 소비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네네. 원전 하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 그 상태가 윤석열이란 사람이 실제로 뭐 조중동만 보더라도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집값이 조중동에도 뭐 엄청 경제 잘 된다는 얘기는 안 하죠. 물가가 엄청나다는 거를 조중동이라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독자들이 물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 배추, 시금치 뭐 이런 거 정말 와 할 정도로 엄청 올랐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 양반은 웃으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좀 있으면 그거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의아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쇼를 하더라도 손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 최은순 씨가 저 여러 사업에 지금 개입해 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네. 네, 이 아파트 분양 사업에 장모. 네.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쪽 지금 이 사업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장모가 김건희 잘 일가가 된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예, 특히 지금 현인능 저 아파트 이 분양 사업에 지금 개입해 있는데 그 보고 계속 바꿨나 보죠. 잘 되고 있어요. 장모와 부인과 그다음에 남동 천암이 장사가 잘 되니 장사가 잘 되는 거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 대통령에 대한 되게 모욕적인 발언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싸다 이런 생각도 대통령이 이런 이 민간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는 창구는 국정원 보고서하고 경찰 보고 민정수석 보고서인데 민정수석 보고서 없다 칩시다. 근데 과연 그래도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 경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이 뭐 한다냐 그러는데 국정원은요 대통령 한 명이 보는 신문을 만드는 기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매일 일간지가 대통령 한 명이 본 일간지를 만드는 국정원인데 그 일간지 경제면에 과연 잘 돌아간다고 썼을까?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 경제에 너무 좋다는 얘기는 비선일 겁니다. 이거는 비선에서 들어온 경찰 보고도 그렇게 그렇게 못 쓸 거예요. 그 대한민국 그 공직자들의 기본이 있는데 그렇게 못 쓸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김진우나 뭐 천암이나 김건희한테 듣는 얘기를 그냥 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과거 정권에서도요. 실제로 내가 있잖아요. 경제 그 성장률이 뭐 4% 5% 나올 때도 대통령이 튀어나와서 경제 잘 돌아간다는 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다수가 경제가 잘 돌아가도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어찌 보면 87년 이후로 최저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디 경찰 보고서나 국정원이 잘 돌아간다고 썼겠냐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는 이 뭐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고 연금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얘기는 야 세상에 나는 대통령 된 다음 정치한 다음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런 국회 처음 봤다. 이재명 만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두 얘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보장하려면 국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연금을 법으로 보장을 한다고 해서 연금 고갈을 지금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법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연금 고갈을 막자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게 연금 고갈이 2060년도로 지금 고갈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법 만든다고 60년대 지켜집니까? 이거? 이미 이 자체가 지금 발생이 잘못된 거고. 맞네요. 그리고 이런 국회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글쎄 나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지금 2년째 수사 재판에 끌려다니는 것도 처음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말하고 싶죠. 아니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패한 상대방을 이렇게 턴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 왜냐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로. 그렇죠. 제가 이겼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털면은 국민적 여러 문제 때문에 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털다가 멈춘 적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지금 아직도 털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 또 수사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 무슨 지역 화폐 문제로. 아니 자기가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럼 국회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방법이 있나 싸우는 거 말고는 이런 사고가 안 된다? 아니 본인이 검사 생활할 때 검찰이 이 패한 그 야당 대표 턴 적을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역지사지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죠.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